공수처는 검사 대부분을 수사에 투입했지만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윗선 규명에도 실패했습니다. 유일하게 재판에 넘긴 손준성 검사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측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 지난해 9월 언론 보도로 불거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후 관련 정황을 뒷받침하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녹취가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일단 드릴 테니까 그거 하고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공수처가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송 검사 측은 누군가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돌려보냈을 뿐이라는 반송 전략으로 맞대응했지만 공수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포렌식과 검찰의 판결문 검색 기록 등을 종합하면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인 고발장 작성자는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고발장이 단기간에 전문가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게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우고 수사했지만 작성자 규명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수정관실이란 조직이 검찰총장,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그렇게 일해온 것으로 보인다는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송 검사가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규명하지 못했고 윗선으로 지목된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당선인 조사까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송 검사가 구속영장 심사에선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는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계속 협조하지 않은 점도 수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송 검사 체포영장과 2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고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마저 취소된 것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송 검사 측은 공수처가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결국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는 광란의 정치 공작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공수처장의 불법 행위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출두하시는 건가요? 대대적인 수사에도 핵심 의혹들을 규명하지 못한 공수처의 반쪽짜리 결론에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호입니다.